대선이 초박빙으로 끝난 게 오히려 문재인과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어제 두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런데 방송인 김어준과 한 여론조사 업체 소장이 대선 직후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랐다며 여론을 호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선 직후 민주당 진영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연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반성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보통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일방적으로 참패하지 않는 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진 정당이나 그닥 큰 후폭풍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의 자유한국당의 참패, 또 지난 총선에서의 미래통합당의 참패의 경우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패한 경우 그 후폭풍이 상당하죠. 이처럼 지방선거나 총선의 경우 이기고 지고의 정도에 따라 후폭풍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국에서 단 한 사람의 대통령 당선인만 선출하는 대선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얼마나 작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됐던, 얼마나 큰 차이로 패했던 당선자는 100을 가져가고 낙선자는 제로,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패한 쪽에선 늘 대선 이후 적지 않은 혼란과 후폭풍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초박빙으로 패한 게 오히려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졌지만 잘 싸웠다의 줄임말, 젖잘싸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초박빙으로 졌기 때문에 괜찮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식의 민주당 진영의 오만한 모습이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우선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N번방 추적단 활동가인 26살 박지원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인선안을 발표했죠. 특히 이번 인선에선 비대위원 절반이 2030 청년으로 채워졌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마당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끄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현재 비대위 체제가 대선 패배에 대한 비상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N번방 추적단 활동가 출신인 박지원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에 앉힌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특히 여성 청년들이 민주당의 투표로 결집한 현상을 의식한 인사라는 게 중론인데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선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너무 대비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박지원 위원장은 홍대 거리 유세에서 이재명 제발 뽑아달라, 안 뽑으면 나 죽는다라고 전화할 거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했던 인물로 벌써부터 친이재명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두 사람 외에도 비대위 절반을 2030으로 선임했는데요. 이게 과연 대선 패배 후 적절한 인적 구성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고질병 또는 병폐로 인식되어 왔던 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바로 기득권 철옹성으로 불리는 586 운동권 세력이었죠. 지난 1월 2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교체를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586 용태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 뒤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정계 은퇴를 선언한 586 정치권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대선은 586 그룹이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했는데 대선 캠페인의 쌍두마차인 송영길 당대표와 우상호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대책본부장은 586 그룹의 대표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 주요 직책에도 586이 넓게 포진해 있었는데요. 오영훈 후보 비서실장, 서영교 총괄 상황실장, 김영진 총무본부장, 이원옥 조직본부장 등이 모두 586 그룹이었습니다. 자, 이는 곧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인데
선거 기간 중 송영길 대표가 국면 전환용으로 586 용태론을 꺼내들었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후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위가 인적 쇄신을 통해 이걸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과연 윤호중이 이끌고 2030 세대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비대위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터무니없는 일이겠죠. 이런 가운데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한 인식들도 여전합니다. 자, 우선 문재인의 대선 패배 후 상황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어제 대선 이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면서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의 발언을 두고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온 윤석열 당선인에게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친중 친북 일색이었던 문재인의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민심이 이번 대선에서 표출됐다는 해석들도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북한 타령하면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차기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좀 하시오라고 했으니 5년 만에 정권 심판을 받고 정권을 넘겨준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할 말은 아니다라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고요. 제 밖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정치보복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공수처와 검찰을 흔드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를 또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 이유를 제대로 잘 해석하고 있는 사람의 발언인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부분을 고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하니 이걸 불굴의 의지라고 해야 할지 똘끼라고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민주당 지지층들의 볼썽사나운 모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진 문자 속엔 이낙연 때문에 이재명이 졌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런 행태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을 악마로 모는 데만 매몰돼 당의 가치와 원칙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에 대해 배신자 프레임 공격이 민주당 진영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상민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냥 떠나면 된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 총구를 거꾸로 돌려 쏘는 배신 반복자 이상민을 축출하라 등의 노골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는 반면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진영 내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고 우리 편은 잘못 없고 니네 편만 잘못이다라는 내 편 감싸기 끼리끼리 문화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이후 민주당 진영의 모습을 여러분께 상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대선 패배 후 뼈저린 반성을 하는 모습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